개사년 첫 해돋이를 바라보며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과 행복을 빌었어요. 울산대공원 송년 제야 행사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가는해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불황 속에 개사년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무엇보다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길 바랐습니다.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3년 올해는 영생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뱀의 해로 울산에도 뱀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사년 뱀띠해의 의미 알아봤습니다. 전국적인 해돋이 명소인 간절고제, 서로 다른 조형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서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보강,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합니다. 새 울산시정을 점검해봅니다. 오늘부터 택시 요금이 평균 19% 오르고 도심과 KTX 울산역을 오가는 구간의 할증은 폐지됐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석정호 침몰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의 시신이 오늘 추가로 인양돼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UBC 뉴스는 올 한 해도 빠르고 정확한 뉴스, 시민들과 함께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들은 첫 해돋이를 보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저마다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태양이 동해바다 위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검붉은 해가 푸른 바다도 집어삼킬 듯 솟구치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집니다. 유난히 찬란하고 선명한 일출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담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고 싶은 일에 잘 되길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과 행복을 빌었어요. 오늘 너무 해가 예쁘고 좋아요. 소망 풍선들을 하늘로 보내고 한반도에서 가장 빨리 시작된 일출의 감동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간절곶 해안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해 첫 일출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새벽 0시 울산대공원에서는 2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2013년에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축포와 소망탑 태우기가 시작되면서 희망을 기원하는 축제도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새해 첫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해가 바뀐 직후 자연 분만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때마침 또 첫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희망과 부푼 기대 속에 힘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송장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다시 밝은 새해 아침. 침체된 경제가 올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살기가 힘이 들었는데 새해에는 그걸 잘 견뎌내고 극복해서 다들 잘 살고 건강하시고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는데 2013년도는 이렇게나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오셔서 좋은 상품을 많이 사가시고 전역을 앞둔 대학생은 취업을 희망했고 취업하기 요즘 힘든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돈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애기들이 별 아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일단은 건강이 중요하니까 별탈 없이 잘 지냈고요.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잘 좋았으니까 새해에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와 준비된 여성 대통령도 당선되시고 이러니까 국민 모두가 정말 행복하신 웃음을 많이 웃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발전을 기원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혁신 역량을 이래 좀 덧붙이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간직한 채 힘찬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UBC 뉴스 송장섭입니다. 네, 이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찬 계산년 새해를 맞아서 박맹우 시장의 신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망의 계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울산의 전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주변 여건이 어느 해보다 어렵기는 하지만은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울산 특유의 저력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산악 연관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 박맹우 시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현충탑을 참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중국 순혈과 홍영령에 대한 묵념을 통해서 계산년 한 해 울산의 번영과 안위를 기원했습니다. 현충탑 참배에 앞서서 박맹우 시장은 시내 한 식당에서 보훈단체 그리고 유족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습니다. 2013년 올해는 계산년 뱀띠해입니다. 보기엔 징그럽지만 우리 조상들은 뱀을 영생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울산에도 그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뱀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대부분 비호감입니다. 뱀아마? 요사스럽고. 좀 징그럽고요. 좀 미끈미끈하기도 하고 좀 혐오스럽고. 하지만 오랜 기간 가까이서 뱀을 지켜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쥐와 같은 설치를 잡아먹어 인간에게 이롭고 어떤 동물보다 온순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져보고 체험을 하게 되면 먼저 공격하는 일이 없고 욕심이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요. 자기에게 스스로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경우랑 배가 너무 고팠을 때 12지신 가운데 6번째 동물인 뱀은 우리 조상들에게 영생과 재생 그리고 풍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 울산의 수호산인 북구동대산에 용가뱀의 형상을 한 용사신이란 신선이 살았다는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울산의 전통 줄다리기 마두이에 쓰이는 줄 역시 용사신을 상징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동대산을 바라보면서 용사님요 용사님요 차린 것은 없지만은 인에서 온 들어주소 하면서 시작한다고. 그 용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 줄 자체도 당기는 그 의례 자체가 풍년을 기원하고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뱀처럼 오랜 침체기를 뚫고 다시 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에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조형물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볼거리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맞이의 상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간절곶.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곳곳에 서로 의미가 다른 조형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용과 거북이 형상의 조형물은 새천년을 기념해 세워졌지만 한 손을 지켜든 어부상은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신라충신 박재상의 부인과 딸들을 형성한 조각물도 울조군 두동면이 고향이어서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재 이 조형물의 인물은 신라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상은 조선시대 복장을 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동산에 만들어진 남근상과 방구대 앙박화 조형물도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대부분 지역 기업체에서 기증받은 것들인데 고증은커녕 작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해맞이 명소를 찾아왔는데요. 좀 어수선하고 흩어져 있어서 하나의 상징물로 조화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소에도 먹거리만 있을 뿐 해돋이 명소 간절곶을 상징하는 기념품은 없습니다. 전국에 손님들 오시면 여기 간절곶에 상징할 만한 기념품 같은 걸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간절곶이 일회성 이벤트 장소가 아닌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새해부터 울산시정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연구 기반 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입니다. 태왕 백리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어울길과 하늘 억새길 걷기 등 울산에서도 힐링을 기만 녹색길 걷기 대회가 본격적으로 선보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은 대상자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전환되고 베이비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3월에는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이 개장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도 잇따라 들었습니다. 경제와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있겠습니다만 특히 최첨단 장사시설인 우리 울산 하늘공원이 개장되고 또 보육정책이 보강되는 등 해서 복지 분야가 많다 하겠습니다. 행사도 잇따라 오는 2월 태왕둔치에서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가을에는 전국 한우의 행사가 열리는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됩니다. 울산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준비도 진행됩니다. 유니스트의 키스트와 연계한 울산 융합 신소재 센터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특화 산업 발굴과 뿌리기술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이 14곳으로 확대되고 원수관리 위주이던 상수도 정책은 수도꼭지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관심이 가는 정부 시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계비가 인상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 시행이 1년간 더 미뤄집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UBC는 새해를 맞아서 행정기관별로 새해 추진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올해 울산시 주요 업무 계획을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의 핵심은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성장 동력 보강, 그리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564억 원이 늘어난 4,6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R&D 투자와 도로 개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인턴 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화학산업 고도화와 그린 전기차 개발, 조선산업의 IT 융합을 추진하고 그린 에너지와 원전 기자재 산업 등 새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나가면서 원전 기자재 산업과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완벽한 하수 처리를 위한 농소 하수 처리장 건설과 하수 관거 정비, 대기질 관리와 녹지 공간 확충이 주요 과제입니다. 복지 분야는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와 보육과 의료 지원 확대, 울산 하늘공원 개장 등의 시정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과 시립미술관, 울산야구장 건설, 역세권과 강동권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새해 대내외 여건이 모두 좋지 않지만 모든 힘을 모아 역동적인 첨단 융합 산업도시 울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북구 오토밸리 209 개설 사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추가 편성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북구 오토밸리 209 개설 사업 예산이 당초 울산시가 신청한 225억 원보다 75억 원이 늘어난 3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대동 의원은 오토밸리 209 개설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 완공 시기도 당초 예정된 2015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울산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 휴업을 요구해온 지역 중소상인들은 환영하고 나섰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이전을 마치고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130명에서 140명 규모인 상담센터는 공무원 48명과 전화상담원 6명이 우선 근무에 들어가고 전화상담원 80여 명은 새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나머지 9개 기관은 2014년 이후 신청사를 준공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택시 요금이 오늘부터 평균 19% 올랐습니다. 기본 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올랐고 거리 요금은 141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 그리고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시내와 KTX 울산역을 오가는 구간의 할증과 구군 간 할증은 폐지됐고 심야 할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14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석정호 침몰 사고 때 실종된 근로자 시신이 추가로 인양됐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항해 중인 선박의 신고를 받고 울산항 동쪽 0.6마일 해상에서 시신 한 구를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휴대전화와 지갑 등 유품으로 볼 때 53살 민경석 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석정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 공여와 배임 증제죄 등으로 기소된 한수원 납품업체 사장 5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수원 산하 지역 원전의 납품 계약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전 직원 2명에게 2,8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 모비스가 새해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을 내달렸습니다. 모비스는 오늘 KB 국민카드 프로농구 원주 동부와의 홈 경기에서 4쿼터 종료 직전 라틀리프의 연속 골밑슛으로 74대 70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모비스는 3연승을 질주하며 19승 8패로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